일단 요거 먼저 볼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속력 시간을 곱해,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자,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속력분의 거리를 구한다. 얘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표 들어가요. 거속식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속식 표를 그려서 해결하고요. 그걸 벗어나는 문제들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속식 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아는 내용들을 쓸게요.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갔는데 시속 3km 올라갈 때, 그다음 내려올 때 시속 4km네요. 거기서 2km 더 멀다. 요거는 거리니까 조금 이따 신경 쓸게요. 시속 썼고, 그 다음에 총 4시간이 걸렸대. 자, 이때 내려온 거리는 물어봤습니다. 올라간 거리, 내려온 거리를 미지수로 놓으면 되나봐. 자, 올라간 거리 x, 내려온 거리 y. 내가 궁금한 건 내려올 때 거리야. 아는 거 다 썼어요. 그럼 이제 비어있는 게 시간이잖아, 그지? 얘네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만드시면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요.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도 속력분의 거리요. 둘이 더해서 총 4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근데 거리로 식 만드는 거는, 거리는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식이 나와 있어요.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멀대. 그럼 식을 뭐라고 만들면 되냐면,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x보다 2km 더 멀대. 내려올 때 거리는 올라갈 때보다 2km 멀대. 그래서 식 거리에 대한 식은 요거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계산할 때 12 곱할 때 12 얘까지 12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594번 문제를 보면 얘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갔고 중간에 걸어서 갔어. 그래서 총 2시간 30분 걸렸다. 여기 차례대로 거속시를 써주시면 되고요. 아는 정보들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거리가 26km인 길, 그러니까 전체 거리가 26km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속 20km로 간 거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의 속력이야. 그러니까 20km의 속력을 1시간에 간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고장나서 시속 5km로 걸어갔어. 걸어갈 때 속력은 시속 5km.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총 얘가 2시간 30분이 걸렸다네.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을 2시간 30분 이렇게 적어줬을 때 내가 구하는 거, 자전거 타고 간 거리 뭐야? 그럼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거리를 x라고 쓴다면 걸어갔을 때 거리는 y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체 거리, 자전거 타고 간 거랑 걸어간 거랑 합쳐서 26km 전체 거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비어져 있는 시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면 거속시에서 속력분의 거리를 구해주면 시간이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속력분의 거리를 해주면 얘네 둘이 전체에 걸린 시간이 되는 거고, 그게 2시간 30분이 걸렸단 얘기야. 근데 내가 거속시 중에 대빵은 누구라 그랬냐면 속력이라 그랬고, 속력한테 단위를 다 맞춰줘야 해. 그래서 거리는 킬로미터로, 그 다음에 시간은 시로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2시간 30분은 2와 60분의 30시간, 그리고 2와 2분의 1, 얘를 가분수로 바꿔서 2분의 3시간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거리식을 나타내주면 x 더하기 y는 26, 시간식을 나타내주면 20분의 x 더하기 5분의 y가 2분의 3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595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읽을게요. 재호는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요. 7km고요.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 시속 4km로 걷다가 마트 들려서 음료수 사는데 10분 걸리고, 그리고 뛰었대요. 그래서 공원에 9시 30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재호가 뛰어가는 거리를 구하래요. 뭐가 좀 길죠? 자, 처음에 걸어가다가 마트를 들렸어. 그래서 마트에서 나와가지고 뛴 다음에 도착했대. 얘는 좀 깁니다.
재훈의 집에서 공원까지의 총 거리는 7km인가 봐. 두 번째, 8시에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도착한 시간 봐봐. 8시에 출발했는데 몇 분에 도착했어? 9시 30분. 9시 30분. 그럼 몇 시간 걸렸단 얘기지? 1시간. 1시간 반. 이게 총 걸린 시간. 자,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걸을 때 속력은 시속 4km. 마트에서 10분 걸렸고,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 고를 때는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건을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뜁니다. 그럼 뛰었을 때의 속력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속 8km라고 나와 있어요. 1시간당 8km 같은 속력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간에 음료수 사는데 10분 걸렸대요. 여기 10분. 그럼 주어진 정보 다 쓴 거야, 이제. 괜찮죠? 자, 제가 궁금한 거. 뛰어간 거리 구하래요. 자, 걸어간 거리, 뛰어간 거리 구하는 겁니다. 뛰어간 거리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 X, 얘 Y. 마트에서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어가다가 마트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물건을 고르고 나오는 거니까 이동한 거리라든지 이동한 시간 없어요. 속력도 없고. 그냥 단지 물건을 고르는데 걸린 시간만 추가될 뿐이야. 그럼 식 하나는 간단히 나와요. 어차피 마트에서는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거니까 걸어간 거리랑 뛰어간 거리 합쳐서 7km 되는 거. 식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죠. 그러면 속력 4분의 x가 걸어갈 때 걸린 시간, 뛰어갈 때 걸린 시간 다 합쳐서 이렇게 1시간 30분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단위가 맞질 않아요. 얘는 시간이고 얘는 단위가 안 맞아요. 자, 거속시 중에 대빵은 누구냐면요. 속력입니다. 다시요. 대빵이 누구라고요? 속력이에요. 그럼 단위는 다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속력한테 맞춰야 돼. 속력이 킬로미터면 거리도 킬로미터고 속력이 시간이면 얘도 시간으로 바꿔야 돼. 얘도 시간으로 바꿔야 돼. 자, 1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0시간이 돼요. 6분의 1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갈 때 걸린 시간, 걸어갈 때 걸린 시간,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 합쳐서 1시간 30분인데 1시간 30분도 시간으로 바꿔주면 1과 60분의 30시간, 1과 2분의 1시간, 1과 2분의 1은 2분의 3시간. 괜찮나요? 네, 단위를 속력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속력한테 맞춰서 단위를 한번 바꿔주셔야 합니다. 596번 갈게요. 문제 읽어주세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문제 장르는 그 느낌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동생이 먼저 그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 아, 준비물 안 갖고 왔다. 형, 나 준비물 좀 갖다 줘 해서 전화를 했어. 그럼 형이 나한테까지 따라잡으려면 나보다 더 어떤 속력으로 따라와야 되지? 더 빠른 속력으로 와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왜냐, 난 먼저 나갔으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생이 먼저 산책을 나갔고요.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따라잡기 위해서 개빨리 뛰어갑니다. 자, 동생은 분속 60m. 1분당 60m를 가는 속력으로 가는데 15분 후에 형이 나왔어. 형은 대신에 빨리 가야 돼. 분속 80m.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럼 형과 동생이 만나게 되는 건 형이 산책 나간 지 몇 분 후에, 그러니까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 만나게 돼. 형 기준으로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궁금한 겁니다. 시간을 X와 U로 해요.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형이 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Y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누구 남았죠? 거리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요. 그러면 얘 동생이 간 거리 60x, 형이 간 거리 80y. 이렇게 빈칸을 다 메꿔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같은 집에서 출발해서 먼저 출발했을 뿐이지 만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의 거리는 어떨까? 얘네 둘의 거리는 같습니다. 둘이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
출발한 것뿐이지 같은 집에서 출발해서 그 준비물을 전달하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는 같아요. 괜찮아요? 둘이 거리는 같고 시간은 누가 먼저 나갔죠? 동생이 먼저 나왔어요. 동생이 형보다 15분 더 갔어. 15분을 먼저 나간 거니까 15분을 더 쓴 거야. 그죠? 동생이 형보다 15분 먼저 나갔어. 얘 거리식이랑 그다음에 시간식이랑 연방 풀어주시면 돼요. 얘는 속력이 분이니까 얘 그냥 15분 이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597번을 보면은 여기 등장인물은 형이랑 동생이고요. 형, 동생을 써주시고 둘이 아마 같은 집에서 출발해서 시간 차이를 두고 출발했을 거야. 일단 거속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의 속력은 분속 50m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까지 같이 써놔주셔야 돼요. 형은 1분당 50m를 걷는 속력으로 걸어갔고 동생은 자전거를 타고 분속 150으로 갔어. 그러니까 얘는 1분당 150m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간 거야. 26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어. 자,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학교 정문에 도착했는지 구하래.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는 동생이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건데 어차피 형이 걸린 시간, 동생이 걸린 시간을 미지수로 쓸 거니까 얘를 각각 x, y로 써주고 내가 구하는 답은 동생이 걸린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y를 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이 걸린 거리는 우리 이제 비워져 있는 빈칸을 메꿔야 되는데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 50x로 써주시면 되고 동생의 거리는 150y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보면 얘네들이 같은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학교 정문에서 만난 거야. 둘이 뭐가 차이 나는 거냐면은 출발한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지 같은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형과 동생의 거리는 같다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차이가 나. 누가 먼저 출발했냐면은 형이 먼저 출발했어. 그럼 형아는 동생보다 26분을 더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이 걸린 시간은 동생보다 26분 더 갔어. 그러니까 먼저 출발한 애가 더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50으로 약분을 한 다음에 얘 x에 대해 밑에 거 정리되어 있는 식을 위에 식에다 뭐 대입법을 쓴다든지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라톤을 출발할 건데요. 마라톤 할 건데요. 여자 선수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 남자 선수들이 출발했어. 일단 출발 지점은 같아요. 근데 동시에 고린 지점 도착했대. 그러면 얘네 간 거리는 둘이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자 선수들 그 다음에 남자 선수들 써줄 거고 거속시 씁니다. 자, 지금 제가 구하는 거요. 마라톤 코스 길이를 찾는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형, 동생 문제 차이 문제에서 보면은 시간 차이가 났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 차이 나는 문제는 시간을 x, y로 둬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마라톤 코스의 길이를 물론 구하라고 했지만 얘는 거리를 x로 두지 않고 시간을 x로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남자 선수들은 분속 300m로 갑니다.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을 거거든. 먼저 출발한 여자 선수들은 분속 200m로 가요. 자, 얘네들이 각각 걸린 시간을 x랑 y로 둔다면 여자 선수들이 이동한 거리는 200x, 남자 선수들이 이동한 거리는 300y가 되고 그래서 200x랑 300y는 둘이가 같아야 돼. 둘이 시간 차이가 났을 뿐이지 이동한 거리는 같은 거야. 근데 여자 선수들이 먼저 갔거든. 얼만큼? 20분을. 그럼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20분 더 갔어.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20분을 더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럼 얘는 제가 한 번만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식을 양변에 100으로 나눠서 2x 자리 그 다음에 3y를 쓸 건데 여기 x 자리에 얘를 대입법으로 써보려고. 그러면 얘는 2y 더하기 40은 3y가 되기 때문에 얘는 y는 40이 되는 거고 자 y에다 40을 집어넣으면 x는 6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라톤 코스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자들이 이동한 거리든 남자들이 이동한 거리든 어쨌든 요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 x자리에다가 60을 집어넣어 보면 그럼 200 곱하기 60이 되기 때문에 얘는 1200이 됩니다.
12,000이 되는 거죠. 네, 12,000m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니는 속력한테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거리는 미터로 나올 거거든. 그래서 답을 12km로 골라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y 자리에다가 40을 똑같이 집어넣으면 어차피 거리는 값이 똑같이 나와요.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거리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거리를 구하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시간을 구해놓고 나서 어차피 거리는 똑같으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줘도 상관없다 해서 거리를 구해주는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599번. 호수를 돌아요. 근데 이 호수의 둘레가 1560m짜리. 근데 이거를 정민이랑 채호랑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있고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 이게 봐봐. 둘이 여기서 여기 땅 해서 같이 걷잖아? 그럼 더 빠른 애가 앞서 나갈 거 아니야. 돌다 보면 왜 너네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해봤니? 그러면은 왜 좀 빠른 애가 느린 애를 한 바퀴 따라잡게 되잖아. 그럼 둘이 간 거리가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 거야? 얘가 한 바퀴 더 돈 거야. 맞죠? 그러면 거리 차이가 한 바퀴가 생기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빠른 애가 느린 애를 한 바퀴 따라잡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만난다는 얘기는 얘가 간 거리, 얘가 간 거리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다시 만나려면 이 빠른 애가 한 바퀴를 따라잡아서 한 바퀴 더 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가 될 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만날 때까지가 같은 방향으로 돌면 52분 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12분 후에 만나는데 얘네들의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정민이의 속력. 채호의 속력. 이거 우리 속력 구하는 거예요. 더 빠르네. 얘 X로 쓸게요. 얘 Y로 쓸게요. 속력이 대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분 나오고 미터 나왔으니까 미터, 분 이렇게 단위를 만들래요. 얘 속력 단위.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단위 만들래. 미터, 분 이렇게 만들래 속력. 자, 같은 방향으로 볼 때는 얘가 정민이가 빠르잖아. 정민이가 이동한 거리가 얘보다 한 바퀴 더 간 거야. 같은 방향일 때는. 둘의 거리 차이가 한 바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둘의 거리 같은 방향일 때는 막 따라잡아. 그래서 거리 차이가 한 바퀴 나. 한 바퀴는 1560m 차이야. 그러면 정민이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52분이 걸린 거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52x가 이동한 거리야. 정민이가 이동한 거리. 채호가 이동한 거리는 52분 동안 y의 속력으로 갔어. 이게 채호가 이동한 거리.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더 빠른 애가 얘를 따라잡기까지, 즉 둘의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 나는 거고요. 근데 반대 방향일 때는 몇 분이 걸리냐면 12분이 걸리는데 주황색 깔로 표시한 거.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가 되는 거야. 만날 때까지. 그러면 정민이가 12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2 곱하기 x, 12x. 속력 곱하기 시간. 채호가 이동한 거리는 12y. 둘이 합쳐서 1560. 한 바퀴 됩니다. 600번 문제를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1.2km입니다. 근데 여기 뭐 이제 속력을 구하는데 보통 속력의 단위가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왜 보통 미터는 분 단위로 나오는 거 미터랑 분이랑 어울리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는 보통 시랑 어울리고 그 다음에 미터는 초로도 이제 어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위는 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 이 1.2km를 제가 1200m로 바꿔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혹시 답의 단위가 뭐 킬로미터로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단위를 꼭 뭐 킬로미터 퍼 시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의상 미터 퍼 분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게요. 병철이의 속력은 X로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혜진이의 속력은 Y로 둘게요. 자, 얘가
둘레의 길이가 1200m야.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이어달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른 애가 느린 애를 따라잡아. 그러니까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병철이가 더 빠르니까 병철이가 이동한 거리에서 혜진이가 이동한 거리를 빼주면 그게 한 바퀴 차이 1200m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병철이가 따라잡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말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돌 때가 그 이어달리기거든. 그러니까 따라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빨리 돌아서 얘네들의 거리 차이가 한 바퀴 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지금 오른쪽에 우변은 거리로 식이 세워진 거니까 왼쪽 것도 식이 거리로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병철이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30분 걸렸으니까 30 곱하기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 그 다음에 여기 혜진이가 이동한 거리도 시간 곱하기 혜진이의 속력. 그럼 각각 얘네가 이동한 거리고 얘네 둘의 거리 차이가 한 바퀴 되는 거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요. 얘가 이동한 거리랑 얘가 이동한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 1200m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병철이가 이동한 거리는 반대 방향일 때는 15분 걸렸대. 15분 동안 X 속력으로 이동했어. 이만큼. 그 다음에 혜진이는 15분 동안 Y 속력으로 이동했어. 이만큼. 그래서 둘이 더해서 한 바퀴 돌았다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600번 문제와 601번 문제의 차이는 600번 문제에선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내 맘대로 단위를 정해도 된다면, 601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버스의 속력을 구하는데 시속 몇 킬로인지 구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위에 맞춰서 구해주셔야 돼요. 버스 A의 속력을 X, 버스 B의 속력을 Y로 둬볼게요. 자, 호수의 둘레를 도는 관광버스인데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돈대. 그러니까 이어달리기처럼, 오래달리기? 이렇게 얘네처럼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10분 후에 만난대. 그러니까 좀 더 빠른 버스가 따라잡는 거야, 한 바퀴를. 그러니까 얘네들의 거리 차이가 한 바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차이가 8km. 얘는 속력이 킬로미터니까 여기 거리 단위 킬로미터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바꿔야 되냐면 10분을 먼저 여러분들 단위를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10분은 60분의 10시간이니까 6분의 1시간인 거고, 5분은 60분의 5기 때문에 얘는 12분의 1로 해주셔야 돼요. 12분의 1시간이 걸린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 때, 그럼 A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같은 방향으로 6분의 1시간 동안 X의 속력으로 돌았어. 이게 A버스. 그 다음에 B버스는 6분의 1 Y만큼 이동했어. 6분의 1시간 동안 Y의 속력으로 이동했어. 그래서 둘의 거리 차이가 한 바퀴 나는 거야. 여기서 얘에서 얘를 뺀 이유는요. A가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요.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해서 한 바퀴 8km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뭐 시간이 좀 덜 걸리겠지. 12분의 1시간이 걸렸대. 그럼 12분의 1시간 동안 A 버스가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12분의 1시간 동안 Y 속력으로 B 버스가 이동한 거리, 둘을 합쳐서 한 바퀴 8km가 돼야 된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602번 볼게요. 보통 강은 유속이 있어요. 유속이 무슨 말이냐면 이 U자가 흐를 U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 자체가 흐르면서 속력 자체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강에다가 종이배를 접어서 올려놓잖아? 그럼 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따라가는 거에 따라서 종이 뒷담배도 막 내려가. 그래서 왜 신발 하나 흘리면 우와 하면서 못 줍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걔네가 유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한강을 수영을 해. 그러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수영을 하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편하겠니? 흐르는 방향으로. 왜냐면 나를 등 떠밀어 줄 테니까 내가 가는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는 둘의 속력이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속력과 보트의 속력이 더해져. 이게 같은 방향일 때는, 흐르는 방향일 때는.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방해가 되잖아. 둘의 속력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물살이 더 세면 내가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니 못 올라가니? 물살이 더 세. 그럼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거슬러 올라갔다는 얘기는 보트의 속력이 더 세다는 얘기야. 보트 속력에서 물살 방해하는 거 물의 속력을 빼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물에. 자, 유람선과 강물의 속력을 구하래요. 더 빠른 애를 x로 줄게요. 여기서 유람선의 속도를 x, 그 다음에 강물의 속도를 y라고 줍니다. 단위를 뭐라고 정할까요? 여기 킬로미터랑 시간 나왔으니까 킬로미터 시간으로 쓸게요. 1시간당 킬로미터 가는 거. 1시간당 킬로미터 가는 거. 이렇게 속력 단위를 킬로미터씩으로 적을게요. 시속으로 적을게요. 시속 몇 킬로미터. 자,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 걸렸대요. 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둘의 속력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빼기로 했어요. 그죠? 빠른 거에서 느린 거를. 유람선이 더 빨라야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x 빼기 y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속력. 여기다 뭘 곱하냐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을 곱해줘요. 뭘 곱해요? 1시간 30분 곱해요. 1시간 30분? 속력 시간 단위로 바꿨잖아. 그지? 그럼 1시간 30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1과 60분의 30, 1과 2분의 1, 2분의 3시간이에요. 그래서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해. 2분의 3시간 동안 거슬러 올라갔어. 그래서 도달했어. 끝과 끝 6km짜리로 도달했다는 얘기야. 이동한 거리. 얘는 시간. 속력이랑 시간이랑 합해서 거리가 되죠. 총 거리. 이해되나요? 근데 따라 내려올 때,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 내려올 때는 둘의 속력이 더해질 거야. 이거 따라 내려올 때. 속력. 그 다음에 그때 시간. 1시간 걸렸어. 그렇게 해서 총 거리 6km로 이동해 본 거야.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보트를 타고 가는데요. 이 강의 길이가 30km예요. 근데 이 강물 문제는 강물 자체에 유속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얘네 속력이 더해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속력을 빼주는데 어쨌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 보트의 속력이 힘이 더 세야 돼. 보트가 강물보다 힘이 더 세야 돼. 그래서 보트의 속력 X, 강물의 속력 Y로 두고 한번 해볼게요.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 둘의 속력이 더해져요. X랑 그 다음에 Y랑 더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긴 했는데 이 킬로미터 퍼 시로 쓴 이유는 거리도 킬로미터로 나오고 단위 여기 시간도 시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킬로미터 퍼 시로 쓴 겁니다. 이게 둘의 속력이에요. 더해졌을 때 속력.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 이때 2시간 걸렸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30km의 강물을 이동한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30km가 되는 거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둘이 속력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보트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방해하는 속력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땐 좀 더 힘들어. 6시간이나 걸려. 그래서 전체 이동한 거리가 또 30km가 됐다.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604번에 맨 마지막에 시속 단위 정해져 있어요. 시속이니까 단위는 시간으로, 그 다음에 킬로미터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다 분으로 나왔네. 얘네를 시간으로 바꾸자. 100분은 60분의 100분인 거니까 얘가 시간이 6분의 10, 그 다음에 3분의 5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분은 60분의 50. 그래서 6분의 5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물의 속력, 배의 속력. 자, 여기서 배의 속력을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둘게요. 자, 얘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둘이 속력을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배 속력에서 방해하는 강물의 속력을 빼주면 되고 이때는 시간이 3분의 5시간 걸렸어. 시간 곱하기 속력 해주면 30km인 강을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따라 내려온대. 그러면 둘의 속력이 더해질 거고, 이때는 시간이 6분의 5 시간 걸렸대.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가 또 30km가 된대.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차가 터널을 통과해요. 볼게요. 터널이 이만해. 이거 기차야. 봐봐. 얘 여기 머리통 들어간다 얘들아. 입장.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이게 지금 통과한 거야? 다 못 통과한 거야? 못 통과한 거야. 왜냐면 꼬리까지 나와야 통과거든. 괜찮아? 자, 얘 머리통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이 머리통이 어디까지 나와야 끝나냐면 얘 꼬리가 나오는 시점까지 나와야지만 끝나. 그러니까 얘는 이동한 거리가 그냥 터널 길이가 끝이 아니라 자기 몸통 길이까지가 더해져야 통과했다라고 표현해. 통과한 거리는 터널 길이에다가 자기 몸통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 문제들은 보통 정민이 속력, 태호 속력, 그 다음에 뭐 누구 속력, 누구 속력, 누가 걸린 시간, 누가 걸린 시간, 대칭되는 구조의 애들을 x, y로 논다면 이 문제는 기차의 길이를 x로 두고 기차의 속력을 y로 둔다. 좀 이상하잖아, 그지? 길이를 x로 두고 기차의 속력을 y로 둔다. 그래서 따로 외워야 되는 문제야. 기차의 길이를 x, 기차의 속력을 y로 둔다. 그러니까 이 기차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기차야.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속력으로 가는 애야. 근데 좀 짧은 데를 통과하는 데는 몇 초가 걸렸고 좀 긴 데를 통과하는 데는 몇 초가 걸렸어. 그럼 이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각각 구해봐. 이런 내용이야. 첫 번째, 350m짜리인 다리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얘는 25초가 걸렸어. 그 다음에 더 긴 것, 620m짜리를 통과하는 데는 몇 초가 걸렸냐면은 34초가 걸렸대. 기차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차의 길이 x. 첫 번째 이 다리를 통과할 때 이동한 거리는 x 더하기 350이야. 이 다리를 통과할 때 이동한 거리. 그러면 터널을 통과할 때 620m짜리 터널을 통과할 때는 터널 620m에다가 자기 몸통까지 더해야 이게 얘가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기차의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해주면 돼. 25y. 기차의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동한 거리 얘랑 같은 거지. 그 다음에 34초 동안 y의 속력으로 이동했어. 그게 얘가 이동한 거리야. 얘가 돼야 돼. 얘를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다리의 길이가 150m일 때는 얘가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엄청 긴 1050m짜리 길이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50초가 걸린대요. 이때는 20초 걸리고, 그 다음에 이때는 50초가 걸린다네요. 근데 보면은 우리 지금 통과를 한다라는 거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다 기차를 그려볼게. 여기서 얘 머리통이 진입해. 이렇게 들어갔어. 얘가 지금 이동하고 있어.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태는 통과한 게 아니야. 얘가 꼬리까지가 다 나와야지 통과한 거거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 있었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시작 지점 여기.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다 이동을 했어. 얘 머리통이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 이동한 거거든. 그럼 얘가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되냐면 자기의 몸통 길이까지를 더한 거만큼 이동했다. 그래서 열차의 길이를 x로 쓴다면 얘가 이동한 길이는 150 더하기 x가 되고, 그 다음에 1050m를 통과할 때는 얘가 이동한 거리는 1050 더하기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얘 속력을, 우리 열차의 속력을 y로 놓는다 그랬으니까 속력을 y라고 둔다면 속력 곱하기 시간, y 곱하기 20초를 하면 그때 이동한 거리는 150 더하기 x가 되고, 그 다음에 50초 곱하기 속력을 해주면 얘가 이동한 거리 1050 더하기 x가 된다.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607번을 보면 여기서 지금 1km인 철교와 그 다음에 2km인 철교가 나왔고 시간은 44초, 84초인데 초 단위는 보통 미터랑 어울리긴 하거든. 그래서 얘를 1000m로 바꿀게. 그 다음에 얘도 2000m로 바꿀게. 왜냐면 기차의 길이가 1km가 km로 단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기차의 길이를 우리가 x 미터로 쓰고 속력은 미터 퍼 초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1m인 철교를, 그러니까 여기 1km인 철교를 통과할 때는 자기 몸통 길이까지 더해져서 1000 더하기 x가 이동한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km인 거를 통과할 때는 2000 더하기 x가 통과한 길이가 돼. 그럼 얘는 거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이 기차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y의 속력으로 이때는 44초 걸린 거고 이때는 y의 속력으로 84초 걸렸어.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한 거리, 각각의 거리가 된다.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설탕물 갑니다. 농도가 뭐야? 이 농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기와 비율 배울 때 처음 배웠어요. 농도는 내가 어떤 소금물 혹은 설탕물 얘를 섞어. 근데 설탕물을 만드는 방법은 설탕이랑 물을 섞는 거지. 다 섞었어, 설탕이랑 물을. 그 중에서 설탕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 들어있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게 농도야. 괜찮아요, 몇 퍼센트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한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비중에서 설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 그럼 농도가 진하겠지. 전체 들어있는 것 중에 설탕이 조금 들어있어. 그러면 얘는 농도, 진하기가 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농도 문제를 풀 때는 이 농도에 대한 식을 잘 안 써요. 그럼 뭐에 대한 식을 쓰냐면 설탕의 양에 대한 식을 씁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설탕의 양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고 다 이쪽으로 항을 이양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그 과정 생략하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이 돼요. 요거를 적어주셔야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써있나요? 안 써있죠. 농도 위에다 써주세요. 농도 공식 잘 안 써요. 결과적으로 식 만드는 데 쓰는 양은 설탕의 양 공식 씁니다. 왜 설탕의 양에 대해서 쓰냐면요. 이 농도 문제를 보다 보면 제가 설탕물을 이렇게 놔둔 여기다가 설탕을 추가를 하기도 하고 물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혹은 증발시키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증발할 때를 예를 들어보자. 증발할 때는 물이 증발하니 설탕이 증발하니? 물이 증발하지 설탕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죠? 변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설탕의 양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얘 변하지 않는 양으로 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바꿔드릴게요. 608번. 8%의 설탕물과 5%의 설탕물을 섞어서 7%의 설탕물 600g을 만들 거다. 위에다가 농도를 두고 이 양을 밑에다 쓸게요. 그럼 8% 설탕물은 얼마큼 섞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8%짜리랑 5%짜리를 섞어서 7% 600g 만들 건데 야 그러면 8%를 얼마큼 섞어야 되니? 물어본 거야. 그럼 얘 섞어야 되는 양을 X, 얘를 Y라고 봅니다. 첫 번째, 얘 어떻게 쓰시면 돼요? 얘랑 얘를 더해서 600g 나오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Y는 600g. 하나씩 간단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8% 설탕물에는 설탕이 3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5%에는 2덩어리가 들어있어. 그럼 얘네를 더하면 설탕 덩어리는 몇 덩어리가 생기냐면 5덩어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설탕의 양에 대해서 식을 세워주면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입니다. 뭐라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이에요. 이걸 있잖아. 집에서 10번 소리내서 읽어서 외워야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이렇게 해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10번 소리내서 꼭 외우셔야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야.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설탕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곱하기 설탕물.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야. 얘네 둘을 더했어. 그게 여기에 있는 설탕의 양이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이 된다. 계산할 때 항이 밑에 거 3개거든요. 총 3개. 하나, 둘, 3개. 그래서 100 곱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609번 갈게요. 자, 609번. 12% 소금물에다가 뭐를 더 넣냐면 소금을 더 넣어. 소금 덩어리를 쳤어, 여기다가. 그래서 23%를 만들었대. 농도가 진해졌나봐. 소금 넣었으니까 23% 200g을 만들었어. 야, 그러면 소금 얼마큼 넣은 거야? 더 넣은 소금의 양. 이 양을 x로 쓰고 얘 양을 y로 쓰면 x 더하기 y는 200g이야.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어쨌든 더하는 거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200g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 세우는데요.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야. 근데 여기다가 큰 거 한 덩어리 더했어. 근데 얘 소금의 양이 그냥 y잖아. y를 그냥 더하시면 돼요. 소금 덩어리를 그냥 더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는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식으로 구했지만 얘는 그냥 소금 그 자체잖아, 그치? 그래서 얘 식이 되는데 여기 약분된다고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어차피 분모에 100을 처리해야 되니까 100 곱하실 때 얘는 없어져. 얘는 100이 생겨요. 그리고 100 없어져. 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610번도 갈게요. 5%의 소금물이랑 뭘 섞냐면 10%의 소금물을 섞은 다음에 물을 더 넣었대. 물 더 넣었어. 물 더 넣어가지고 7% 소금물 700g이 됐다. 다시 문제 읽을게요.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었는데 거기다가 좀 너무 진한가 싶어서 물을 좀 탔나봐. 물을 100g 탔대. 그렇게 해서 7%짜리 700g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얘 얼만큼 섞었니? 얘 양 x, 얘 양 y. 어쨌든 얘네들을 다 더해서 700g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700이니까 식은 x 더하기 y는 600이야. 식 하나 만들 수 있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덩어리 들어있고 여기에 두 덩어리 들어있고 근데 물에는 소금이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물에 소금 없다? 얘는 식에서 두 번째 빼줘야 돼. 그 다음 여기 그러면 세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냥 물만 추가한 거지. 여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더해서 세 덩어리 더하는 거에 소금의 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 있어 없어? 없어. 째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된다. 빽빽빽 곱하고 계산하시는 거죠. 얘랑 영어 풀어주시면 돼요. A 소금물을 60g, 그 다음에 B 소금물을 우리 50g 섞었더니 얘가 8%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A를 50g 섞어보고 B를 60g 섞어봤더니 이때는 90%가 됐대. 9%가 됐대. 자, 그러면 각각의 농도를 구하래. 그럼 이때 A랑 B를 그냥 농도라고 그냥 미지수를 바로 놓을게요. 60g과 50g을 섞었으니까 얘 전체 양은 110g, 여기 아래도 110g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우리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 세우기로 했으니까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걸 합쳐주면 여기에 있는 소금이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두 번째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된다.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데 둘 다 100 곱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612번.
농도가 다른 두 설탕물이 있는데 이렇게 섞어봤어. A랑 B를 100g 섞고 B를 400g 섞을 때는 얘가 6%가 된대, 농도가. 그렇구나. 이번엔 얘의 비율을 좀 더 늘려볼까? 얘의 양을 400g 섞고 반대로 B를 100g 섞어보면 농도가 12%가 된대. 자,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얘 양은 500g, 얘도 500g이 돼요. 똑같이 500g을 만드는데 농도가 다른 애들을 섞는데 당연히 농도가 진한 애를 많이 섞으면 농도가 좀 진해질 것이고 농도가 연한 애를 많이 섞으면 연해지겠지.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의 농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A랑 B가 몇 %인지. 자,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에 대해서 바로 세우시면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야. 각각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래서 얘네 둘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그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둘이 더해서 그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돼.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데 위에 것도 100, 밑에 것도 100 곱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613번 문제를 볼게요. 그 A랑 B에 각각 B커에 300g씩 들어있는데 그 100g씩 덜어낸 걸 바꾸겠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100g, 200g, 300g 이렇게 해서 100g씩 이게 총 300g 담겨져 있어. 이게 A야. 그 다음에 B에는 얼마가 있냐면 B에도 B%짜리가 100g, 200g, 300g이 있어. 근데 있잖아. A 거를 100g을 뺄 거야. 자, 여기 A 100g 덜어냈어. 그걸 여기다가 넣을 거야. 여기 A 100g 덜어낸 거. 여기다 섞어줄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100g을 덜어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섞어줄 거야. A 거에다가. 그러면 얘는 200g이 남은 거고 처음에 A, B 거는 그 다음 B에서 가져온 100g 여기 써주면 되고 그래서 이 A 기준으로 B를 섞어준 거는 6%가 됐고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덜어내고 A 거 가져와서 섞은 거 그러니까 기준이 B가 되는 거의 농도는 5%가 된 거야. 그러면 얘 섞으면 양은 300g 되는 거고 얘 원래 200g 남았었고 A에서 100g 가져온 거 합쳐서 얘도 300g이 돼. 자, 그럼 시간 똑같이 세우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두 번째 들어있는 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것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614번. 이 증가감소 문제 나오거든요. 작년 학생에 비해서 올해 뭐 증가했네, 감소했네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작년 올해를 써줄게요. 작년 올해. 작년 올해 어디 있을까? 작년 올해. 그리고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씁니다. 작년에 전체 학생 수 960명이었대요. 올해는 작년 남학생보다 10% 감소하고 여자는 10%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4명이 감소했대.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래. 근데 올해 여학생 수 미지수로 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 무조건 작년이 미지수예요. 작년 올해 증가감소 쌀이 증가했네 뭐했네 증가감소 나오면 작년이 무조건 기준입니다. 작년 XY로 두면 얘네 합쳐서 960명. 외우셔야 돼요. 작년이 미지수를 둡니다. 올해 남학생은 감소했어요. 몇 프로 감소했냐면 10% 감소했거든. X의 10%는 100분의 10.
이만큼 감소한 거야. 괜찮니? X의 10%가 감소한 거야. 근데 여학생은 작년 여학생보다 10%가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 감소했고 200명 중에 10명이 10%인 20명 증가했으면 10명이 증가한 셈이잖아. 그렇게 해서 증가 감소를 따졌더니 4명이 감소했대. 아마 남학생이 학생 수가 더 많았나 보다. 남학생 때문에 똑같은 10%여도 이게 전체 이 학생 수에 대한 비율이니까 그죠? 남학생이 더 많았나 봐. 그러니까 감소한 게 더 결과적으로는 감소했지. 얘를 풀어볼게 내가. 100을 곱한다? 그럼 밑에 거 10x 플러스 10y 100 곱해서 마이너스 4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10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0. 이거를 얘랑 연립방정식 풀려고. x 더하기 y는 960. 둘을 더했어요. 이 y는 더하면 뭐가 되죠? 920 y는 460 되겠네요. 자, 저 여학생 구하는 거니까 그냥 y까지만 구해놓고 할게요. 자, 작년 여학생이 460명입니다. 그럼 발음이 구리네. 올해 여학생은 여기서 10% 늘어난 거잖아. 460명에 10%면 몇 명 늘어난 거냐? 46명 늘어난 거겠지, 그지? 그래서 460명에다 46명 더 해주시면 돼요. 그게 올해 여학생 수예요. 근데 그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올해 여학생 수는 460명에 100분의 100은 그냥 원래야. 근데 거기서 몇 프로 늘었다고? 10%가 늘었어. 그래서 100분의 110%가 늘어. 그럼 이게 올해 여학생 수가 계산이 돼요. 0000 계산해 주시면 돼요. 4명인가요? 506명인가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460명에다가 10% 46명 따로 더했다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615번에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여기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 쓰고 작년 올해를 쓴 다음에 작년이 미지수 기준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를 구하는 거지만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미지수로 쓰고 작년에 전체 학생 1200명이었고 올해는 남학생으로 봤을 때는 X의 6%가 감소했어.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Y의 8%가 증가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줄어든 거 늘어난 거를 다 합쳐서 5명이 증가했대. 얘를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고요. 그러면 X랑 Y가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X, Y는 작년 학생 수거든. 그래서 이때 나온 이 X 값에다가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6%가 줄어들었으니까 100%에서 6% 줄어들면 94%.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나눈 다음에 94%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여학생 수는 여기 여학생 수 작년에 여학생 수에다가 100분의 얘는 8%가 늘어난 거니까 100% 플러스해서 8%가 더 늘어난 거니까 108%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쌀보리 생산량이고요. 자, 작년과 올해인데 얘도 작년이 미지수로 쓴다고 했어요. 자, 작년 쌀 X 보리 Y. 그러니까 물론 올해를 구하는 거지만 무조건 이 작년 올해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작년을 기준으로 X로 둡니다. 자, 작년에는 합쳐서 4,000kg이었대. 올해는 쌀 생산량은 1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X kg에 15% 늘어난 거고 보리는 10%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작년 Y 양의 10%가 줄어들었어. 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전체 생산량인 4,000kg에 5%가 늘어났대.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X, Y는 작년 거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으로 계산을 해주려면은 쌀 X 값 나온 거에다가 15% 늘어났으니까 115%를 계산해주면 되고 보리 올해 생산량은 Y 구한 값에다가 10%가 줄어들었으니까 100%에서 10% 줄어든 90%만큼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617번. 여러분들 그 반지 있잖아요. 엄마들 끼시는 반지 14K다, 18K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순금이다? 그 순금이 24K거든요. 근데 14K, 18K 순금은 금으로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순금만 끼면 좋겠는데 일단 순금이 노라니까 약간 촌스럽잖아. 할머니 반지 같잖아. 그래서 약간 색깔을 변하게 하려고 넣는 것도 있고, 순금의 특징이 과학적으로, 과학의 성질이 무르다는 게 이빨로 왜 그래서 이 메달리스트들이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 나는지 보는 거잖아. 이렇게 막 금메달 물어보잖아요. 그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금은 무르거든. 왜 이빨로 눌렀을 때 보통 금속은 이빨이 아프잖아. 근데 금은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 순금은. 근데 이게 이제 금이 너무 약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좀 다른 걸 섞어. 뭐 구리도 섞고 또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합금을 만들어. 그게 금을 섞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4K가 나오는 거는 여기에 금이 들어있는 비율이 14만큼 들어있는 거야. 14K는 24 중에 14만큼 들어있어서 아마 이게 계산하면 585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 반지 있잖아. 엄마 반지 집 가서 봐봐.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14K는 0.585라고 써있어. 585가 이게 14K구나. 이만큼 비율이 이렇게 되는 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A라는 합금이 있고 B라는 합금이 있는데 얘네들에는 구리와 아연이 들어가 있나 봐. 근데 A에는 구리가 40% 들어가 있고 아연이 20% 들어가 있고 B는 구리만 봤을 때는 10% 들어가 있고 아연은 30% 들어가 있어. 자, 근데 내가 이거를 다 녹여가지고 구리를 총 몇 그램 만들고 싶냐면 600g 가져오고 싶고 아연을 총 500g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얘 얼마큼씩 녹여야 돼? 그러니까 이 A 합금이랑 B 합금을 각각 얼마큼씩 녹여야 거기서 구리 600g이랑 아연 500g 석출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야. 얘 그람수 이렇게 Agram으로 표현합니다. 자, A에는 구리 40% 들어있어요. Agram에 40% 들어있어. 100분의 40. A의 아연은 20% 들어있어. B에는 전체 B 양의 몇 프로가 들어있냐면 10%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 30% 들어있어요. B 양의 30%. 그래서 구리만 다 합쳤을 때 600g이 돼야 되고 아연만 다 합쳤을 때 500g 석출할 수 있어야 돼. 10. 그러면 100분의 40A랑 100분의 10B랑 합쳐서 구리 600g 석출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아연은 100분의 20A A에서 20% 석출했고 그 다음에 B에서 30% 석출을 해서 얘 500g의 아연을 석출해야 돼.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 겁니다. 학생 수가 36명인 지순의 반이 있는데요. 남학생이랑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써보고 전체 학생 수가 36명이에요. 남학생 수 X, 여학생 수 Y로 쓸까요? 전체 학생 수는 36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남학생의 25%, 그러니까 남학생의 25%랑 그 다음에 여학생의 70%, Y의 70%가 얘가 책 A를 읽은 애들인데 얘네들의 학생 수는 반 전체 학생 수로 봤을 때는 50%래. 요렇게씩 만들어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얘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619번 문제를 보면 얘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보통 단위가 1g당으로 나와 있어야 계산하기가 좋은데 100g당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식품 A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내가 100g을 먹었으면 지방 몇 g 먹은 거야? 그때 3g 먹은 거야. 그럼 200g 먹으면 지방 몇 g 먹은 거야? 그때는 6g 먹은 거야. 이렇게 계산하기가 좋은데 내가 그러면 170g 먹으면 지방 얼마큼 먹었어? 얘를 어떻게 170g으로 나타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지금 이 표는 100g당 들어있는 양이기 때문에 1g당으로 기준을 바꿔줄 겁니다. 1g당으로.
그러면 1g당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10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100으로 나누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공을 2개 땡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0.03, 0.06, 1.5, 2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A 식품을 Xg 섭취하고 B 식품을 Yg 섭취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음식 먹을 때 우리가 보통 하나만 먹진 않잖아. 그러니까 식품 A, B를 둘 다 먹어서 지방으로만은 9g을 총 먹어야 되고 열량으로는 총 330g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방량은 A를 먹어서 나오는 지방량은 0.03x. 그 다음에 B를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지방의 양은 0.06y. 얘를 더했을 때 이게 총 9g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량으로 봤을 때는 1.5x. 이게 지금 1.5는 1g당이거든. 그걸 xg 섭취했을 때 열량인 거야. 그 다음에 2y. 이게 음식 B를 섭취했을 때의 열량. 그렇게 해서 총 열량이 330칼로리를 얻어야 된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원가정가 한번 볼게요. 원가정가 620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연필 장사를 하려고 연필을 사왔어요. 이걸 1,000원에 사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1,000원에 그대로 팔면 제가 장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와, 가람이 좀 약간 바보 같으니까 2,000원에 팔겠다. 그래서 가격을 얼마를 붙이냐면 2,000원에 팔려고 정했어. 내가 1,000원에 가지고 왔어. 원가. 얘를 그냥 보시면 돼요. 얘는 제가 2,000원에 팔려고 가격을 정해봤어. 정가. 근데 이렇게 붙이는 과정이 뭘 붙이는 거냐면 이익을 붙여야지. 내가 좀 이익이 좀 남아야지. 그냥 장사하면 안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가에서 원가를 빼주게 되면 그만큼의 이익이 남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 나 1,000원 이익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620번 문제에서 보면 A랑 B의 원가를 23,000원에 사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가격이 그냥 합쳐서 23,000원에 사왔어. 일단 내가. A는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요. 얘 20%. B 거는 30%를 붙였대. 그래가지고 요 이익들만 합쳐봤더니 5,400원의 이익을 봤다네.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원가정가 문제는 여기서 뭐 할인도 들어가고 막 이런 판매 가격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1차 부등식에서 나올 거예요. 예성이랑 예훈이가 모든 메뉴를 다 20% 할인하는 집을 갔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돈가스랑 냉면의 가격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할인하기 전에 돈가스 가격이 X라고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 냉면의 가격이 Y라고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할인 전 X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할인 전 가격이 돈가스가 냉면보다 2,000원이 비싸대. 돈가스가 냉면보다 2,000원이 더 비싸.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할인이 된 가격, 즉 100%에서 20% 할인하면 나는 이 금액의 돈가스 금액에 20% 빼고 80% 가격만 내면 되거든. 이게 돈가스 가격이고 냉면에서도 똑같이 20% 할인이 돼서 80%만 내면 돼. 그래서 Y 금액에 80% 이렇게 냈을 때 다 합쳐서 다 6,400원 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돈가스의 할인전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622번을 보면 자 원가는 제가 물건을 떼오는 가격이요. 그 다음에 이익은 제가 이제 이익을 붙여서 팔았을 때 남는 돈, 그러니까 제가 원가 빼고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상품 A는 원가의 60%를 이익을 붙여서 팔 거야. 그 다음에 상품 B는 원가의 40%의 이익을 붙일 거야. 일단 내가 상품 A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상품 A 개랑 그 다음에 B 개를 합쳐서 총 20개를 팔았어. 요거 하나는 쉽게 나오지. 그 다음에 지금 A는 원가가 500원이었잖아. 그럼 500원에 60%를 이익으로 낼 거야. 500원에 60% 이렇게 해. 그래서 그거를 X개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원가는 300원이야. 근데 거기서는 40%의 이익을 붙일 거거든. 그러니까 요만큼 이익을 한 개 팔면 요만큼 이익이 나오는데 그걸 Y개 팔았어. 그래서 이익만 합쳤을 때 4,920원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